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꿨다고요? 1597년 정유재란 조선 수군은 전멸 직전이었습니다. 남은 건 병사 120명, 그리고 배 12척뿐이었죠. 조정에서는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호히 거절했죠. 그리고 맞이한 1597년 9월 16일 울돌목 앞바다. 일본 전투함 133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본인의 기록. 난중일기에는 적선 330척이 에워쌌다고 적혀 있거든요. 수십 배의 적을 마주한 이순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장선 혼자 앞으로 돌진했죠. 울돌목의 빠른 조류가 역전의 열쇠였습니다. 조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순신은 총공격을 명령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전투함 31척 격파, 조선 전선 피해 없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전투를 진 일본이 오히려 이순신을 교과서에 실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일본은 자신들을 이긴 적장을 자국 교과서에까지 실은 걸까요? 오늘은 330척 vs 12척의 진짜 진실부터 일본이 이순신을 교과서에 실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역사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숫자, 논쟁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 즉 보고서에는 신에게 아직 12척이 남아있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 명량의 전을 12척의 전투로 알고 있는 분이 많죠. 하지만 이 장계는 전투 전에 쓴 겁니다. 이후 전라우 수사 김억추의 배 한 척이 합류하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된 배는 13척이었습니다. 선조실록도 13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전함은 몇 척이었을까요? 영화 명량에서 330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순신 본인의 난중일기에 적선 330척이 에워쌌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체 일본 수군의 규모이고 실제 명량 협수로에 진입해 교전한 전투함은 133척이라고 봅니다. 이순신이 전투 직후 올린 승전 보고서에도 133척으로 기록돼 있죠. 학계의 정설은 13척 대 133척. 하지만 총적의 규모로 보면 330척이라는 수치도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투의 승패는 울돌목, 즉 명량 해협의 빠른 조류가 결정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죠. 좁은 수로에서는 배가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조류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수백 척의 일본 함대는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홀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며 총통을 쏘자 뒤에서 구경만 하던 나머지 조선대들도 결국 합류하게 됩니다. 일본 수군장 구루시마가 전사하자 일본군은 완전히 사기를 잃고 물러났습니다. 조선은 일본 전투함 31척을 격파하고도 전선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전투의 중요성은 단순히 이기고 진 것을 넘어섭니다. 만약 이순신이 졌다면 일본 수군은 서해로 진출해 한강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겁니다. 당시 일본군은 실제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포로의 증언도 있습니다. 명량해전의 승리가 정유재란의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후 일본 수군은 서해 진출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순신을 교과서에 실었을까요? 의외로 그 시작은 임진왜란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 도쿠가와 막부도 임진왜란 관련 출판을 엄격히 통제했거든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1695년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 일본에서 출판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이름이 일본 지식인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인 변화는 메이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던 일본 해군이 이순신의 전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의 대표적인 이론가였던 사토 데스타로는 이순신을 연구해 그 전략을 일본 해군에 적용했고 훗날 절세의 해군 명장 이순신이라는 글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일본 해군 교관 오가사와라 나가나리도 메이지 덴노에게 직접 진상된 해군사 책에서
이순신의 전술적 뛰어남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순신은 일본 교과서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 일본 역사 교과서 대부분에는 이순신의 초상화와 거북선, 주요 전승 기록까지 상세히 수록됐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도 모르냐 하며 일침을 가하는 일본인도 있을 정도였죠. 흥미로운 건 일본 극우 세력이 만든 새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순신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국의 패배를 가르치기 싫었던 거죠. 이순신이 일본 교과서에 실린 진짜 이유는 결국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적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전략과 인격이었습니다. 10배가 넘는 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극도로 불리한 조건을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뒤집었습니다. 일본이 근대 해군을 키우면서 배움을 구한 상대가 300년 전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긴 바로 그 장군이었던 겁니다. 선조는 명량 승전보에도 냉담했습니다. 사소한 왜적을 잡은 것이라며 폄하하기까지 했죠. 반면 명나라 장수양호는 이순신에게 직접 상을 내렸고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리는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역설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국 왕에게는 외면받고 적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인정받은 장군, 그것이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어디였나요? 330척의 진실인지 아니면 일본이 교과서에 실은 이유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